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조갑제 TV 동영상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병원에 다녀왔는데 전보다 더 빨리 일 처리가 되어서 놀랐어요. 뉴스에서 전공의부터 의사 선생님들 다 나갔다는데도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근데 의사 수가 그렇게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발표를 하니까 정말 의사 부족 사태가 생긴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갑자기 이전할 때 직권남용적으로 보수들이 나서서 막았어야 했다. 그걸 못 막았으니 국민을 만만히 보는 것임. 이거는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두서없이 행동하느냐. 저는 장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하고 있는 과거 국방부 건물은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근무하기에 딱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에 한 게 아니라 당선된 직후에 했습니다. 완전히 월권이었습니다. 그때 보수가 앞장서서 막았어야 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이 60년 동안 근무했던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시로 청와대에 가서 뭐 상춘제도 이용하고 뭐 영빈관도 이용하고 합니다. 이걸 막지 못한 언론,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을 만만하게 본 거죠. 둘이란 분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쓰셨네요. 조갑제 선생님, 개인적인 숫자 놀이를 해보렵니다. 서울의 큰 병원이 전공이 500명이라면은 급여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치고 주 100시간을 일하지만은 8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이걸 전문의로 대처를 하면은 최소 시급 2, 3배로 잡아야 되고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은 전공의로 함으로써 해서 병원에서 덜 쓰는 돈이 30억에서 150억 됩니다. 즉 매달 이만큼 적게 쓰며 병원을 운영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꾸로 하면은 최소한 매달 이만큼 적자를 감수하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들 3주 만에 적자 규모를 말하는 거 정확히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에서 조금 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말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즉 전공의의 희생을 딛고 한국의 의료가 가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공의가 가장 화를 내면서 반윤석열 투쟁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인 전공의를 화나게 했다는 이야기네요. 다른 분입니다. 정치 권력으로 누르는 폭력. 윤통 입에서 자유란 단어 한 번만 더 내뱉으면 토 나올 듯. 알고 보니 전공의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네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명령을 하나요? 전공의들을 인도의 불가촉 천민계급 같은 신분으로 내몰다니
참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는 듯. 다른 분입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뼈를 갈아 지켜낸 K의료 전공의 선생님들 덕분에 병원비 저렴하게 내면서 진료받았어요. 고맙습니다. 윤모가 K의료 다 망칩니다. 그 책임 꼭 져라. 다른 분은 딱 짤막하게 자기가 임금인 줄 착각. 그러니까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그게 임금 권력이거든요. 그게 침 뱉고 나온 사람이 임금이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정숙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들은 자유라는 게 없는 직업입니까?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해야 하고 하고 싶은 말은 말도 못하고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다른 분입니다. 무능한 정부의 의사 탄압을 보고 공산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분입니다. 정부는 MZ세대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윤통은 연설시 자유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자유를 주장했는가?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통치 자유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내 멋대로 하는 자유라는 뜻이네요. 보니까 고집 부릴 걸 부려라. 사직서낸 전공의의 무슨 명령? 정말 여기가 북한 같네. 다른 분입니다. 일부러 의사들 화를 부추기고 오만 독선이 황제급이네요. 완전히 국힘 손절하고 젊은 개혁신당 찍어요. 네, 갈 곳이 있어 찐보수인 저는 좋아요 라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이 의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다. 이 집착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대통령이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대화하려고 하는데 무서운 대통령 밑에 있는 관료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발 의료 대란을 심판하는 성격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독재 사회주의가 됐나? 실망을 넘어 절망에 이르렀다. 다른 분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정남이 떨어져서 그만두겠다는데 강제 복귀시켜 의료사고 나면은 복지부 장관과 윤 씨가 책임지냐? 아니, 일하기 싫은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서 일할 맛 안 나는데 의료사고 안 날까요? 다른 분입니다. 의도적인 도발이죠. 점점 더 시끄러워져야 다른 이슈를 덮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 전공의를 외계인으로 만들고 있네요. 모든 법에 예외 적용, 모든 자유행동 금지, 차라리 전공의 노예법을 따로 만들든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새 노예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노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노예죠. 다른 분입니다. 무조건 정부 정책대로 따르거라 명령이다. 강제 노역 맛 좀 볼래? 의사들을 환자들을 버린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자기 밥버릇 챙기는 밥벌레로 여기는 이 집단은 또 무엇인고? 지역 거점병원 만들어 놓아도 그 지역민들 거기서 진료 안 받습니다. 결혼, 직업, 출산도 강제로 몰아붙여 보세요. 이번 사태를 보고 대통령 자질이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꼈네요. 정책을 추진하는데 뭐 이리 포괄적으로 추진하는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료를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정작 대통령실에 정책 아이디어를 내주었다고 알려진 교수는 이재명 당에 가서 비례대표 신청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이 도대체 보수 정권에 걸맞는 인사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명령들, 진짜 한국에 저런 명령들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또 다른 분입니다. 행정이 설득력이 없으니 법을 가장한 부당하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거죠. 모질이 형태.
윤석열 망해서 탈출 방법이 없네요. 공무원들 다 퇴출시켜야지. VIP 기분 상해죄입니다. 대한민국 인물도 없는데 정치하는 자들마다 왜 이렇게 잘났는지. R이란 분입니다. 수도권 6,600병상이고 인턴 2년 근무, 전공의 과정 밟지 않으면 개원 불가. 이게 의료 패키지입니다. 복지부가 허가해준 분원에 값싼 노동자가 필요해서 2,000명 정원 필요? 국민들에게는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살린다는 거짓말로 선동했어요. 지방의대 교수는 수도권 병원으로 흡수되면서 지방의료는 박살났어요.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불신하는 이야기네요. 대화하세요.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근무에 잠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전공의 노고 덕분에 우린 3병원비로 잘 다녔고 코로나 잘 보냈습니다. 현재 의료개혁은 장래가 절망입니다. 팽당한 것도 서러운데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정부가 협박만 계속한다면 피해자 수만 명은 정말 악마화할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는 노비 해방운동입니다. 전공의뿐만 아니고 한국의 의사는 모두 노비입니다.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노비인데 존중도 못 받고 욕만 얻어먹죠. 이건 의사가 쓰신 게 꼭 맞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비 해방운동입니다. 전공의뿐만 아니고 한국의 의사는 모두 노비입니다.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노비인데 존중도 못 받고 욕만 얻어먹죠. 그래도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경무고 보람 아니겠습니까? 한국 의료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 자부심을 부숴버리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인간은 자존심이 없어지면은 그냥 동물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존심 없는 의사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수술하고 하겠습니까? 지방 인구 소멸인데 환자보다 의사가 많겠네. 다른 분입니다. 환자를 버리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게 윤석열의 폭주로 들통이 난 것임. 밥그릇 챙기는 이기적 의사들이라고 하는 댓글 보니 의사가 진짜 밥그릇 챙겼으면 이미 수백 명 죽어야 하고 애초에 이런 일 자체가 없을 것임. 니들 의사가 중환자 버리고 가겠어 하는 심보로 수가는 원가의 70%로 주고 수익은 장례식장에서 얻는 구조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사실 다행입니다. 그동안 과분한 의료 혜택 누리는데 이제는 비가역적 일이 벌어진 것. 언젠가 일어날 일이 윤석열의 폭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난 게 특이점. 분명한 건 전공의 젊은 의사들이 조선 국민의 내심을 알았고 의사생활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할 사람들이 한국 의료의 진실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비가역적이 됨. 관계나 비용 모두에서 그렇게 됨. 그러니 작용이 있으면 동일한 반작용이 있다는 간단한 물리법칙도 모르는 망나니 황제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 잘 썼습니다. 비가역적 일이 벌어졌다. 즉 한국의 의료가 이제는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 특히 국민들이 보수 언론이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걸 보고 의사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정남이가 떨어졌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 눈물이 많이 납니다. 배은망덕한 국민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의사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것이 꼭 히틀러에 열광했던 독일 나치들 같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비유이기도 합니다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로 성공한 게 있습니다. 의사와 국민들 이간질에 성공했습니다.
그 뒤도 많이 있는데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